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굉장히 더웠는데 일기도 순탄치가 않아가지고 비 왔다 해놨다 막 이랬는데 더운 날씨에 이렇게 시원한 공연 보러 오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청풍학회 제7회 정기 공연입니다. 청풍학회는 지금 청주에서 활동하시는 국악 연주자분들이 모여서 만든 모임이고요. 2015년부터 매년 정기 연주를 갖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가곡 1번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가곡 2를 가지고 이렇게 연주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곡 그러니까 뭘까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가곡 그러면 뭐 선구자 이런 거 생각하시죠. 사실은 그 사람들이 우리 국악을 전통 가곡이라고 자꾸 부르는데, 원래 가곡은 국악에서 가곡이 먼저 많이 있었고요. 서양 가곡이 들어와서 우리 가곡에다가 전통이라는 말을 붙여버린 거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서양 가곡이라고 부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곡은 무형문화재 30호로 지정되어 있고, 또 2009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가곡 그러면 훨씬 더 좀 여러분들이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고,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다니실 때 시조는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똑같은 노랫말을 부르는 방식이 시조, 당시의 곡조로 부르는 방식이 있고, 고조, 옛날 곡조로 부르는 방식을 우리가 가곡이라고 합니다. 전체 이제 오늘 곡은 초수대부터 시작해가지고 태평가까지 이렇게 연결되게 되는데, 이건 이제 가곡은 한 곡씩 부르기도 하지만 보통은 여러 곡을 짜서 편가 형식으로 부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부르는 곡이 초수대열이고 맨 마지막에 부르는 곡이 태평가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다른 곡들을 넣어서 부르게 됩니다. 첫 곡은 노래는 하지 않고 연주곡으로 하게 됩니다. 가곡은 시조는 곡이 하나예요. 단순해서 형제 경자가 있긴 하지만 곡이 하나인데, 가곡은 남창이 26개 곡조가 있고 여창이 15개의 곡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술적으로도 경지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말씀 드리기 전에 제 소개를 안 했나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게 된 충북대학교 인문대학 국악문화과 박연홍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얼른 제 말보다는 초수대어 연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초수대업은 옛날 사람들은 남은오연이라고 했습니다. 남은전에서 순임금이 마치 오연금을 타는 것처럼 태평성대를 이렇게 상상하게 한다는 음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들으셨을 때 공중음악 중에서 되게 흥겹다라는 느낌을 갖고 들으셨을 것 같아요. 요즘도 이렇게 어떤 모임에서 뭐 파티를 하거나 그러면 처음에 사장님이 나와서 딱딱한 말씀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직원들이 이렇게 노래도 부르고 신나게 놀다가 나중에 흥이 한참 올라갈 때 맨 마지막에 끝낼 때 다시 네가 와서 한마디 하면서 이렇게 장을 정리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초사대업이라고 하는 초수대업이라고 하는 노래는 판을 여는 노래입니다. 제일 처음에 부른 노래. 보통 이제 남창으로 부르게 되고요. 그래서 이 노래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초수대업으로 부를 수 있는 노랫말은 여러 가지가 되는데 동창이 밝았느냐가 제일 대표적인 곡입니다. 이게 왜 판을 여는 노래가 될 수 있을까? 제 넘어 사려긴 밭을 언제 가려니 아마 그 중고등학교 다닐 때 농사 열심히 지으라는 노래로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밭은 실제 밭이 아니라 마음의 밭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봄에 일찍 일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마음 공부를 열심히 해라 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이 모여서 노래를 부를 때 굉장히 공식적인 노래로 많이 불렀고요. 이거 이외에도 남문전 달발군대라고 하는 그 노래가 초수대업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흥겨운 노래를 들었는데 두 번째 이제 들으실 노래는 연주는 남창으로 부르는 우조 삼삭대업입니다. 삼삭대업은 높이 질러서 시작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연창으로는 부르지 않습니다. 삼삭대업은 항우가 말을 타고 올라가서 크게 소리 질렀더니 사람들이 전부 호비백산에서 달아나 버렸다. 이렇게 이제 풍도혁명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씩씩하고 우렁차고 당당한 그런 노래입니다. 이 노랫말이 이제 그 노랫말을 보면 적토마 살집에 먹여 두만강에 씻겼다고 용청검 드는 칼을 선뜻 대쳐 둘러매고 장부의 입신양명을 시험할까 하느라 적토마는 관우가 탔던 조조한테 받은 말이죠. 용천검이라고 하는 것은 설악검과 더불어서 모든 방패를 다 뚫을 수 있다는 명검 중의 명검입니다. 영웅이 쓰는 말과 영웅이 쓰는 검이죠. 남이 장군이 만든 노래인데요. 남이 장군은 17살에 국가에 급제하고 27살에 경조 판서, 오늘날로 따지면 국방부 장관이 됐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자신만만했겠어요. 여진족을 소탕하러 가면서 내 저것들을 전부 쓸어버리고 국가를 튼튼하게 하리라. 그래서 입신양명을 시험할까 하노라 했는데 여기서 입신양명은 몸을 세워서 이름을 날린다는데 누구 이름? 가문이나 부모님의 이름을 드날리는 걸 말합니다. 좋은 현량한 신하가 되어서 만세에 참 그 집 아들 잘 뒀다. 그 집 딸 잘 뒀다. 이런 내용을 가진 그런 대단한 포부를 담고 있는 노래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노래는 오늘 그 노래를 불러주실 분이 두 분 계신데 두 분 다 가곡 이수자시고요. 여창은 이선경 선생님이, 남창은 김영근 선생님이 불러주시겠습니다. 이 삼수대업은 김영근 선생님의 노래로 듣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남성분의 비장함과 기가 느껴지시나요? 네. 또 워낙 성량도 좋으시고 성음도 좋으시고 음악적 역량이 뛰어나신 분이 이 노래를 부르시니까 훨씬 더 남이장군의 기계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들으시다가 발음이 잘 안 들으시는 부분이 있으셨을 거예요. 가곡창을요, 복모음을 다 단모음만 시켜서 부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살지, 개, 먹여 그러면 거, 이로 잘라서 나눠서 부르고요. 그 다음에 빼쳐 들고도 빠이쳐 둘러 머이고 전부 그렇게 단모음으로 나눠서 부르기 때문에 다음 노래를 들으실 때부터는 모음이 그게 나오면 정말 그렇게 들리나 이렇게 또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이제 우조 초수대어, 우조 삼수대어 이 두 가지를 들었는데 다음에 들을 곡은 반엽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 국악에는 우조가 있고 계변조가 있고 이렇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런데 가곡 평가는 보통 우조만으로 구성하기도 하고 계변조만으로 구성하기도 하지만 우조, 계변조를 합쳐서 구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 음악은 우조에서 갑자기 계면조 노래로 팍 넘어가지 않고 한 노래를 앞부분은 앞에 앞곡, 지금은 우조니까 우조로 시작을 해서 중간에서 계면조로 바꾸어서 그 다음 노래가 계면조로 이어지기 편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들어보실 노래가 다만에 솟는 꽃이 오란인가 해당화인가 혜택발기 피어있어 남의 눈을 놀래는다. 두어라 인자있으야 나도 꺾어버리라. 신원조라는 분이 지은 노래인데요. 사실은 신원조라는 분이 지은 노래에는 종작 맨 끝이 다릅니다. 내 꽃처럼 버리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나도 꺾어버리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남자분이 지은 노래인데 여성 창자가 불러서 조금 바뀌었죠. 그러니까 남자가 지었을 때는 담안에 있는 꽃이 뭘까요? 오라는 부귀를 상징하고 이따가 편수대업에서 해당하는 창녀를 상징하거든요. 기녀를 상징하는데 그래서 이건 기녀인 겁니다. 그래서 하얗기도 하고 빨갛기도 하고 피어 있는데 내가 그걸 보고 너무 예뻐서 깜짝 놀랐다 그런 뜻이 되겠죠. 두어라 인자 있으랴. 기녀는 인자가 없죠. 그렇지만 남성 화자가 썼을 때는 내 꽃처럼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꽃처럼 다루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여창으로 변하면서 이제 기녀들이 부르니까 자신이 좌상객한테 선택받고 싶은 그런 욕망을 저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 반역은 앞에는 3사대역에 3수대역에 빠른 속도로 가다가 계면조로 바뀌면 갑자기 착 느려져요. 그러니까 촥 느려지면 계면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들어보시면 와 우리 음악에 이렇게 한 곡에 두 개의 조가 같이 있는 것도 있구나 그런 재미도 느껴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이선경 선생님의 노래로 반역 담화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갑자기 이쪽에서 나타나가지고 깜짝 놀라셨죠. 제 특기입니다. 깜짝 놀라키는 게. 되게 느낌이 다르죠. 처음에 조금 빠른 박자로 갔다가 갑자기, 그죠? 예. 그 밤하늘 섰는 꽃이 모란인가까지는 빨랐다가 해당화인가부터 갑자기, 그리고 아마 느낌상으로 화음이 좀 달라졌는데 그렇게 느끼셨을 거예요. 그렇게 느끼셨으면 여러분들은 음악 전문가입니다. 그 중에서 국악 전문가입니다. 사실 저희 그 어르신들 세대만 해도 트로트 되게 좋아하시고 젊은 세대는 트로트 잘 안 좋아하잖아요. 제가 처음에 노래를 처음에 배울 때 우리 선생님이 나는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거밖에 몰랐는데 황태중님 남이 국악 악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많이 듣던 건데요 그랬더니 어디서요? 그러는 거예요. 잘 있거라고 사람. 잘 있거라. 예, 이게 황태중님 남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알았어요. 일본의 엔가를 들을 때는 뭔가 이상해요. 화성이 나한테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똑같은 트롯을 만들어도 일본은 일본 전통음을 사용해서 만든 거고 우리는 우리 전통을 사용해서 트롯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민요라든가 우리 국악을 많이 들으셨던 분들은 요즘 음악보다 트로트 훨씬 더 좋은 겁니다. 물론 음정의 높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렇구나. 내 안에 역시 황태중님 남이 흐르고 있었구나.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이제 다음 들으실 게 우조에서 계면조로 넘어갔으니까 이제 계면조로 된 노래를 들어야죠. 가곡은 본가곡이라 그래서 초수대역, 이수대역, 삼수대역 이게 순서이기도 하고 빠르기의 순서이기도 하고 처음 시작하는 음의 또 다름도 됩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 농락편이라고 해서 소가곡이 있어요. 이건 굉장히 분위기가 많이 끌어올랐을 때 흥청거리면서 흥겹게 부르는 노래들입니다. 네, 그 중에서도 이제 남창, 계면, 평long, 월정명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컴플레이스에 있을 텐데 먼저 노랫말을 좀 보고 갈게요. 농과 락이라고 했는데 락은 즐길 락자를 쓰고 농은 희롱하다고 할 때 농자를 씁니다. 락은 마치 물결에 비유를 한다면 잔물결이 반짝반짝하면서 살랑살랑 흘러가는 듯한 그래서 가볍고 밝고 경쾌한 정서를 표현하는데 적합한 악곡인데 농이라고 하는 것은 표고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굉장히 과장된 어떤 정서, 과장된 흠치 뭔가 과장하고 싶을 때 농에다가 얹어 부르는 성격이 강한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보실 이 노랫말은 월정명 달이 진짜 밝아요. 달이 진짜 밝아요. 두 번 했을 때 이미 과장했죠. 그렇죠? 컨을 배를 타고 추방해 드니 배를 타고 가을강에 이렇게 배를 타고 가봤어요. 물 아래 하늘이요 하늘 위에 달이로다. 물에 비친 하늘빛이죠. 그렇죠? 당연히 밤강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속에 또 달이 또 비친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종장에 보면 아이야 저 달을 건지라 그러잖아요. 당연히 물속에 있는 달이죠. 여기에는 두 개의 그 과장이 좀 들어가는데요. 물 아래 하늘이요 하늘 위에 달이로다라고 하는 것은 왕발이라고 하는 굉장히 이름은 이상하지만 무지하게 중국에 유명한 문학가가 있습니다. 등왕각서라 그래서 중국의 그 등왕각이라고 하는 그 누각이 굉장히 유명한데 3대 누각 중에 하나인데 그 아름다움을 표현한 표현 중에 추수공장 천일색 가을물이 하늘빛과 똑같다 라고 하는 표현을 갖고 와서 나 왕발 정도의 풍류를 아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중장에서 표현을 했고 종장을 보면 아이야 저 달을 건졌어라 달 건지다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중국에는 채석강에서 뱃놀이 하다가 달 건지러 들어가서 아직까지도 안 나오는 세계 최장수 잠수 기록을 세우고 있는 분이 계세요. 이태백. 네. 술 무지하게 좋아했죠 이분은. 그래서 월야 독작 야음이라고 하는 데서 뭐 100잔을 마시네 한 만을 마시네 이렇게 평생 술을 너무 좋아했던 사람인데
이백은 한 번도 입에서 술을 뗀 적이 없답니다. 항상 취해 있는 시인이었는데 그 시인이 채석강에서 뱃놀이를 하다가 달을 너무 좋아해서 달을 건지려다가 빠져 죽었다라고 하는 고사도 있고, 근데 고래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기경삼천이라고 하는 또 그런 고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풍류가 이백의 풍류와도 같다라는 걸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풍류를 가장 과장할 수 있는 방법, 왕발의 등원각서, 이백의 고사, 이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이 농이라고 하는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이 노래 역시 남창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익숙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노래가 얼마나 거들먹거리는지 뭐 비교가 돼야죠, 그죠? 근데 전 특히 완월장치, 달빛을 이동하면서 깨지 않고 끝까지 먹으리라. 저희가 그 노래를 불러거든요. 뭔가 자기 음치를 토하듯이 뱉듯이 그렇게 하는 부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런 노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여러분들이 들으시다 보면 이 아이야라고 하는 걸 굉장히 길게 불러요. 시조에서 배우셨던 종장 첫 구를. 그 시조창은 초장, 중장, 종장 이렇게 3장으로 부르는데 가곡창은 초장을 둘로 나눠서 초장 2장, 중장을 3장, 그 다음에 조 세 글자만 4장으로 부르고 나머지를 5장으로 부릅니다. 그러니까 조 세 글자가 다른 한행과 똑같은 거의 비슷한 박자로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가 굉장히 정서적으로 폭발하는 곡이라서 이제 그렇게 부르고요. 지금까지 들으셨던 노래들은 박자 맞추기 되게 힘드시죠? 어떻게 맞춰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세 박자, 세 박자, 두 박자, 세 박자, 세 박자, 두 박자.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박자들은 다 4분의 4박자, 8분의 6박자 똑같이 나눠지는 박자들인데 가곡 이 박자는 16박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8박이고 8박은 3, 3, 2 또는 3, 2, 3 이렇게 나뉜단 말이죠.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런데 다음에 들으실 편수대업이라는 게 있어요. 편자는 짤편자입니다. 막 엮어나가다. 요즘으로 말하면 랩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일 빠른 노래입니다. 우리 가곡에 이렇게 빠른 노래도 있었구나. 그러니까 편가를 짜게 되면 뒤로 가면 갈수록 조금씩 계속 빨라집니다. 그랬다가 맨 마지막에 태평가로 가면 다시 계면 이삭대 이수대역으로 아주 느린 노래로 차분하게 맞추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편은 짜나가는 거기 때문에 노랫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노랫말은 평시조에 몇 배나 되는데 부르는 속도는 시간이 걸리는 건 평소에 반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부르겠어요. 여러분들도 들으시다가 숨이 차실 수 있으니까 미리 심호흡을 해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노랫말을 볼까요? 온갖 꽃들을 여러 가지 인물에다가 비유를 해본 겁니다. 모라는 화중왕이요. 신라 선덕여왕 때 향기 없는 모란꽃 해가지고 들은 적이 있죠. 모라는 부귀를 상징하기 때문에 조충도에서 다른 벌레들을 그리는 게 아닙니다. 모란만 그려야 부귀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꽃의 왕이라 그러고 향이라고 하는 것은 해바라기, 해를 향한 꽃이니까요. 해는 임금이니까 당연히 충신이죠. 연화는 군자요. 연꽃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불교에서 상징이기도 하지만 육아에서는 주령계 주돈이라는 사람이 애련설이라고 해가지고 군자에다가 연꽃을 비유했단 말이에요. 흙탕물 속에서도 잘 자라면서 그 물을 정화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군자이고 행화는 소이다. 행화는 우리 그 청주의 천변에 많이 피어있는 살구꽃, 벚꽃 말고 살구꽃 있죠. 열매 맺는 거. 이 행화가 약간 어중간한 꽃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화나 백꽃이나 매화나 이런 것처럼 고고함에서는 살짝 떨어지고 복사꽃에 비해서는 화려함에 비해서 살짝 떨어지고 크기는 접시꽃보다 한없이 작고 그러니까 뭐로도 굉장히 예쁘게 나는데 뭔가 어중간한 그래서 저렇게 소인이라고 하지 않았는지 또는 옛날에 두목의 시 중에 옥동묘지 행화초이라는 구절이 있어요. 차문주가 처제 술집이 어디냐고 물었더니 저 살구꽃 핀 마을을 가리킨다. 그래서 우리 한시에서는 살구꽃은 술집이 있는 동네를 의미해요. 시정 잡배들이 있는 동네.
그래서 소인이 됐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국화는 일사요. 국화는 도연명이 제일 좋아했거든요. 벼슬 버리고 나 안 해. 그러고 내려왔던 중국의 진나라의 도연명. 매화는 한사. 추울한 자에다 탕한 자에다가 선비자 썼으니까 매화는 눈 속에 피잖아요. 고난을 겪고 있는 선비라는 뜻이니까 한사에 어울리겠죠. 밭꽃은 노인이다. 밭꽃은 하얘요. 밭꽃 보신 분 계신가요? 밭꽃은 근데 꽃이 어때요? 또렷하지가 않고 희실희실합니다. 좀 이파리가 흐느적거리는 모양으로 생겨서 두글두글하고, 그래서 노인이라는 것 같고, 석축화는 뭐냐면 페레이 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민화에서 바위하고 대나무를 같이 그려놓으면 장수를 의미하는 그림이에요. 대나무나 바위는 영원히 변치 않는다 그래서. 그러니까 영원히 변치 않으니까 청춘이죠. 그래서 석축화, 페레이 꽃만 그려놔도 바위, 대나무 그림하고 똑같은 의미가 났습니다. 그래서 오래오래 사시라고 이렇게 선물하는 그림 중에 하나가 석축화인데요. 그 다음에 규화는 접시꽃입니다. 저건 왜 무당인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네. 근데 좀 흰 꽃도 있고 좀 오방색 비슷한 꽃 색깔이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건지,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해당화는 창녀로다. 해당화는 명사심리에 있죠, 그렇죠? 빨간 꽃이 정말 흐드러지게 피었는데 고고함이란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화려함만 있는 꽃이 해당화입니다. 한번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기녀와 같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이 중에 이화는 시의 기호, 백꽃은 옛날 사람들이 시를 지을 때 많이 썼어요. 이화의 월백하고 은하니 삼경인제 이거 나오는 것처럼. 그리고 홍도, 벽도, 삼색도, 빨간 복사꽃, 푸른 벽사꽃, 세 가지 복사꽃은 풍류랑인가 너라. 예. 원래 복사꽃은 굉장히 요염하잖아요. 예. 복사꽃은 꽃 모양은 백꽃하고 비슷하게 생겼지만 꽃 색깔 자체가 풍기는 분위기가, 그래서 오죽하면 뭐 이렇게 여성에게 도화살이 있다 뭐 이러면 굉장히 좀 여성적인 매력이 과도하게 넘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듯이, 그래서 풍류 쪽하고 관련되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 노래들을 하나하나 마음 몰아가면서 부르게 됩니다. 자, 남창으로 들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숨 한번 크게 쉬시고요. 네.
네, 굉장히 빠르죠. 예전에 저희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저희 할머니가 1800년대 생이셨는데, 송창식 노래를 들으면서 저건 너무 빨라서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다. 굉장히 상대적이란 말이죠. 조선시대에 음악이 만대역, 중대역, sak대역, 느린 노래, 중간 노래, 빠른 노래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남아있는 건 sak대역, 빠른 노래만 남아있습니다. 근데 그 빠르다는 게 이수대역 같은 경우에는 한 곡 듣는데 시조석줄이 13분이 걸립니다. 듣다가 속 터져갖고 죽은 사람들이 여러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러니까 속도는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한테 이게 굉장히 빨랐던 거죠. 아마 여기 저를 포함해서 랩 같은 걸 들으면 저는 전혀 못 듣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우리 딸은 잘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속도감이라는 게 이만큼 다른 거죠. 네. 이렇게 이제 쭉 들었는데 아쉽게도 이제 마지막 한 곡 남았습니다. 네. 너무 연주가 훌륭해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다 보니까 이제 태평가까지 왔습니다. 태평가는 이수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느립니다. 우리가 모든 행사가 끝날 때는 처음에 밝기 시작했다 끝날 때는 다시 차분한 분위기로 돌아가잖아요. 모든 놀이, 축제의 기본적인 형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맨 마지막에 이제 부르는 게 바로 가필주대라고 한문으로는 부르는데 노래 전체 곡조가 다 맞췄을 때 병역 필 그러잖아요. 같이 필자 써서 다 맞췄을 때 연주하는 곡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노래를 불렀는데 이 노래를 요 노래로 고정이 된 건 19세기 중반 그 이전에도 여전히 많은 노래들은 맨 끝에 항상 태평성대를 노래를 했어요. 이 작품은 성수침이라는 분이 지었는데 성수침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학덕이 훌륭해서 옛날에는 과거 시험을 봐서 관리로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산림이나 유일이라 그래서 학덕이 높다 그러면 추천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옛날 조선시대 사람들은 추천으로 나가는 걸 훨씬 더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과거 시험 공부는 관리될 욕망을 드러내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평소에 내가 잘하면 사람들이 알아주겠지. 그렇게 됐는데도 안 나갔어요. 중종 때 조광조라고 하는 사람과 관련된 유명한 살인들이, 선비들이 화를 입었던 게 바로 김여사라고 하는 건데 이 김여사를 기어이 사람은 완전히 마음을 접고 그 이후에 많은 훌륭한 성리학자들을 키워냈지만 정작 자신은 너무 검소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죽었을 때 장례 치를 비용도 없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했던 태평성대, 여기는 태평성대를 노래하고 있지만 이 사람이 태평성대를 오기를 그렇게 바란 그 바람이 들어있지 않을까. 우린 늘 그런 걸 바라고 살죠. 그래서 노랫말을 보면 이래도 태평성대, 저래도 태평성대, 어찌됐든 태평성대, 다짜고짜 태평성대라는 얘기죠. 요지이로리여 순지건건이로다. 요순시대라고 그러죠. 요임금의 일월, 해와 달이니까 세월, 순지건건, 하늘과 땅이니까 순임금의 세상. 그러니까 요순의 시간과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태평성대니 놀고 놀리라. 놀고 놀려 하노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끝나는데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태평성대입니다. 얼마나 깜짝 놀랄 정도로 태평성대인지. 그 다음에 요거는 두 분이 이제 같이 부르시게 되는데요. 가곡은 재밌게도 연주 선율하고 노래 선율이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곡이 전문가의 음악입니다. 시조는 아마추어의 음악이고 가곡이라서 정말 부르기 힘든데 이 노래는 특이하게도 여창, 남창의 선율이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창과 남창이 같은 선율로 갔다가 헤어졌다. 같은 선율로 갔다가 헤어졌다. 어떤 경우에는 남창의 노랫말이 먼저 가고 여창의 노랫말이 뒤에 따라오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한 맛을 느낄 수 있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생각하시고 들어보시면 또 우리 음악에 또 이런 신기한 게 있구나 라는 거를 알아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연주 태평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십시오.
문화에 대한 이해 여건님이 대단하십니다. 이런 이상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음악을 이렇게 집중해서 들어줄 수 있는 관객들은 대한민국에 몇 안 됩니다, 사실. 그만큼 저희 연주자분들께서 너무 훌륭한 연주로 그 낯설음을 완전히 전부 무화시켜 버리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박수. 고맙습니다. 박수 치실 때는 열광하면 열광 그러면서 박수 치시고 환호하면서 박수 치시고 더 재밌습니다. 열광. 원래 작곡 공연은요, 처음에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노래가 나오기 전에 반주가 들어가잖아요. 긴 반주죠. 그걸 대여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조로는 중장 다음, 가곡창으로는 이제 3장 다음에 4장 사이에 중간에 또 16박자의 그 반주만 들어가요. 그걸 중여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여음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다음 노래를 계속 이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연주를 할 때 하나씩 이렇게 끊어서 연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노랫말도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고 곡도 설명을 드려야 되고 그래야 더 잘 이해하실 것 같아서 원래는 호삭대어부터 태평가까지 한 번에 쫙 그렇게 가는 것인데 예전에 보통 12곡, 10곡 아니 이제 보통 8곡 정도
이렇게 10곡 내외에서 편가를 짜서 이렇게 불렀었는데 그렇게 되면 한 시간 반? 그동안 너무 재밌게 듣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그랬는데 지금 이제 그 상황이 안 돼서 어떤 우리가 전통적인 형식의 그렇게 쫙 듣는 공연이 되려면 아직도 많은 여러분들이 훨씬 더 우리 음악을 좋아해 주셔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들으셨는데 내년에도 또 우리 청풍학교는 더 좋은, 더 재미난 의미 있는 공연으로 여러분들을 모실 것을 저와 함께, 저도 여러분과 함께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